곧 적과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과일 크기로 보면 네. 지금 후지는 적과가 좀 늦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하루라도 빠르게 적과를 좀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고, 농사 경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적과 하실 때 예. 품질 기준이나 이런 거는 이미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을 걸로 보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과일 상태를 보면 이게 정말 맛있고 좋은 정과가 될 것인지, 예.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뺀질이 사과, 네. 청과가 될 것인지. 예. 청과는 맛이 없죠. 예. 예, 맛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맛이 없어요. 지금 이제 과일 상태를 보면 그게 상당히 구분이 좀 가능해요. 예. 근데 물론 지금 정화에도 지금 과일이 많이 착과가 돼 있지만, 지금 청과가 될 수 있는, 즉 뺀질 사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일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조금요, 1년생 결과지, 그리고 요 과대가, 이건 뭐 거의 3cm 이상 굉장히 길게 형성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여기 뭐 액화는 거의 다 정례를 했으니까 액화는 없을 걸로 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일들이, 과일은 커져요. 예. 커지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맛없는 네. 그런 과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 조절용 외에는 예. 절대 과일을 붙이지 말고 네. 반드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측지를 보면은 원래 있던 측지 연장지를 상당히 지금 강하게 단축 전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뭐 이쪽에 작업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전정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냥 이걸 이대로 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그냥 이게 결과지라면 그냥 여기서 이거 완전히 제거를 해도 되는데, 네.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측지 연장지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과일만 따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정화는 정화예요. 예. 정화는 정화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정화고. 예. 그런데 어때요? 보기에 과일은 완전히 다르죠. 같은 정화인데. 예. 그럼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 지금 1년생 결과지예요. 네. 1년생 결과지고, 이거는 지금 약간 2년생 결과지거든요. 예. 근데 2년생 결과지에 만들어진 정화하고 예. 1년생 결과지 끝에 만들어진 정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1년생 결과지는 지금 과일 형태를 보면은 이것도 전형적인 청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과일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2년생 결과지에 붙은 건 이거는 지금 가장 이상적인 정형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일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중심과는 이건데, 네. 지금 요 2번 과가 지금 과일이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과일은 달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 1년생 결과지에서 착과된 과일하고 2년생 결과지에서 착과된 과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꼭지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요 과경 부분이 예. 밑으로 쭉 길게 형성이 돼 있고, 예. 이거는 요 과경 부분이 평평과죠. 예. 이게 정형과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나중에 이 골이 깊게 형성이 되는 예. 그런 과일이 되고, 이런 이제 1년생 결과지에서 착과된 또는 액화나 이런 과일들은 이게 골이 깊지 않고 약간 평평하게 네. 그렇게 형성되는. 물론 이것도 뭐 상품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먹었을 때 예. 맛이 당도나 식미, 식감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껍질을 깎으면 과육이 약간 노란색이죠. 예. 하얗거나 노란색이거나. 그런데 이런 과일들은 과육을 깎으면 과육이 파란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없으니까 달기는 다는데, 네. 이제 뭐 과일이 아주 많다면 이런 것들은, 그래서 1년생, 더군다나 이건 지금 장과지예요. 예. 특히 장과지들이 이래요. 네. 이건 지금 30cm가 넘는 장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장과지들이, 이런 과일들이 많이 달린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앞으로 결과지 관리나 전정할 때 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연상이 되죠. 예.
과일 지금 수정 상태를 보면 네. 종자 벌써 묻어 나오네요. 예. 지금 수정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예. 각 씨박마다 종자 뭐 2개, 하나 이상 다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정 상태라면 거의 정형과가 될 수 있는 네. 비대도 잘 되고 그래서 금년에 과일 품질은 우리 김 사장님 과원은 상당히 좋을 걸로 봐. 노력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 적과를 왜 빨리 하라고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1차 적과를 언제 네. 하느냐가. 자, 1차 적과는 만개후 언제 끝내는 게 제일 한 달 마무리. 이내로. 예. 그냥 왜 그럴까요? 일단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단은 그 적과를 늦게 하면은 지베렐린이 내년 꽃눈을 만드는데 방해를 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좀 되도록이면 1차 적과를 한 달 이내에 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1차 적과는 예. 만개 후 모든 품종이 30일 안에 마무리를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종자가 이제 어느 정도 지베릴린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이 되려면 그게 보통 한 28일 걸려요. 예. 그래서 이 만개 후 28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 종자에서 지베릴린이 이제 급속하게 합성을 해서 과일도 키우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적과하는 목적을 그냥 그 해 좋은 과일 따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적과를 빨리 하는 이유는 금년에 좋은 과일 따는 목적은 사실 지엽적이에요. 예.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개 후 30일 안에 1차 적과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2차 적과는 조금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과일 숫자를 나무에서 최대한 덜어내고 그래야 지베린이 덜 합성이 되면서 꽃눈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그 생리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과는 가급적이면 1차 적과는 좀 빨리. 그래서 아마 내가 봐서 지금 이 정도 과일 상태라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일단 인력 구하는 게 좀 인력이 문제죠. 예. 내년부터는 네. 1차 적과를 그냥 지금 홍로는 마무리 쳤지만 예. 가급적이면 홍로하고 바로 후지까지 연결해서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예. 그래야 금년에도 좋은 과일을 수확을 하지만 내년에 과일을 많이 달 수 있는 좋은 꽃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적과 시기를 조금 더 네.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금년에 지금 일부 예. 이게 아마 내가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이런 그 1차 생육 정지가 지금 네. 여기 과대지인데 1차 생육 정지가 금년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빠른 지역은 5월 한 12, 13일경부터 지금 생육이 정지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아마 물론 저장량분도 부족했지만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 기상 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지금 온도가 너무 낮은 그런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생육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기온이 정상으로 회복을 하면 아마 상당히 그 영양생장은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 많은 우리 그 농업인들이 뭐 해거리가 오거나 수세가 너무 강하고 그러면 네. 우리가 수세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프로헥사디온 칼슘. 이제 우리가 상표명으로는 비비풀이죠. 예.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비비풀은 사용 시기가 지나서 지금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이제 이런 적과 1차 적과기 무렵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산칼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산칼리는 이제 생육을 억제시키려면 적어도 500리터에 1.5에서 2kg 이상 녹여서 살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효과는 있어요. 생육을 억제시키는. 네. 근데 이 생육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인산칼리를 육아기 때 고농도로 살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요 생장점. 네. 이게 붕괴가 돼요. 특히 이제 뭐 극단적인 사례지만 한 2, 3년 전에 충북 모 지역에서 생육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비비풀 2회 살포하고 그다음에 인산칼리 2kg에서 3kg를 3회 살포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생장점이 거의
이 붕괴가 돼버려요. 노랗게 잎이 변하면서. 그리고 과일은 연화가 돼요. 그리고 비대가 오히려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기 낙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 생육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생육은 억제시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확을 하는 과일은 네.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생육을 억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정 생육을 억제시키는 그런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인산칼리가 좀 조금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영양제들이 있어요. 예. 이제 과일 비대도 촉진시키고 생육도 억제시키는 비부 하는 그 제품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뭐 한 3, 4차례 방제할 때 혼용해서 살포를 하면 예. 그런 생육도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킬 수 있고 또 과일도 비대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방법으로 나무나 과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예.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지금 5월달에 그 강수 일수가 11일이에요. 예. 그리고 일조 시간이 89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잎이 상당히 지금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여기는 뭐 오래된 잎은 굉장히 두껍고 좋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잎들은 상당히 좀 약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과일이 안 크고 또 이 나무도 지금 수세가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예. 무리하게 추비도 주고 또 연면 살포도 하는 그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거 일시에 터져요. 예. 그냥 쭉 영양성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굳이 그 질소 성분을 주는 것보다는 잎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예. 그래서 다음 방제하실 때 네. 500리터의 그 황산 마그네슘 예. 한 3kg 정도 혼용해서 살포를 해주시면은 잎이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영양 생장을 강화시키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지금 봄철 5월 기상 여건이 갈반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잎을 조금 더 강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뭐 갈반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낮아지니까 잎을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시기